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동향,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죠. 바로 내내 말씀드린 국고채금리,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역시도 국채금리가 높아져 가고 있고요. 국채, 이런 거 다 복잡하니까 다른 공식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국채금리 오르면 은행금리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급격하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을 국내 국고채금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고스란히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 국채가 보내는 한국 국채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은도 금융동향보고서에서 밝히듯이 현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촉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 국고채 금리가 상당 부분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도 하고 한국도 단행을 했는데 미국에서부터 국채금리가 안정적인 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은이 이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한국 국채금리도 10년물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오르고 있다는 점. 이게 이후에 은행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국 금리는 도미노 관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하나 독립적인 금리 체계가 없이 서로 간의 먹이사슬처럼 아주 미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가장 촉을 건드리는 연장선상에 있는 금리들이 움직이게 되면 곧바로 영향을 받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하고 비슷하죠. 살짝 미풍이 건드려도 땡그랑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금리 자체가 이렇게 국채금리 바람이 살 불면 은행채 금리가 흔들리게 되고 동시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까지도 땡그랑 하면서 종소리를 울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금리 올라가는 시그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선 한은이 3.25%로 내린 궤적은 지금 은행채 금리가 2.9% 정도 되나서 앞으로 은행채 금리는 기준금리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기준금리 영향과는 별개로 국채금리 자체가 3% 선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는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금리나 분위기와는 달리 이 계속적인 상승 모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게 기준금리가 아니라 국채금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연준이 빅컷이 가능했다. 자기들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상징적으로 자국의 기준금리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린 금리가 시장에선 그리 긍정적 효과 거두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거나 더욱 경기가 골로 갈 수 있는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덜컥 0.5% 내린 거 바로 믿을 수 있는 건 국채금리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거의 가이드 역할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연준이 금리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도 국채금리만큼은 10년물을 중심으로 완고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을 해체해도 분위기는 여전히 고금리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의 중심에는 바로 국고채 금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도 들썩거리고 있는 거고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방향과는 반대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움직일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서울 일주일 상간의 거래가를 보더라도 금리 압박이 장기간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한 이 집주인들이 특히 대단지 위주로의 하락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DH퍼스트의 아이파크 6억 5천 하락하고 있죠. 거의 6,7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입니다. 게다가 신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분양 당시 거의 10억 이상의 차익이 나올 거라 해서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쟁력을 보였던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3억 하락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층수도 저층이 아니고 17층에 자리하고 있는 로열인데도 이렇게 30평대에서 18%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 일단 재빨리 팔고 나가겠다라는 매도자의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고
바로바로 매도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역시 신축 위주 대단지 쪽으로 하향세 분위기가 넘어가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드 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그리고 선사현대, 여기도 거의 뭐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죠. 하락 지점에서 늘 뭐 단골로 등장하는 곳인데 10억대가 깨져버렸습니다. 9억대 거래가 나왔네요. 이처럼 금리 부담을 느끼는 매수세, 여전히 뭐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기준금리 인하와는 시장금리가 연동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도세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판단이 아주 빠른 분들이죠. 이 지점에서 빨리 매도를 던지고 나가는 것도 최소한의 실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집주인들은 뭐 집을 여러 채 만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 계산식으로 집값이 움직이지 않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라 부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차익을 충분히 거둘 만큼의 금융환경이, 집값을 뭐 가두리 딱 쳐놓고 무럭무럭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뽑아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의 일주일 서울 거래가는 확실히 낙폭이 지난주보다 더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량 9월 10일 기준으로 봐도 뭐 엄청나게 저공 비행하고 있죠. 거의 바닥에 붙겠다 붙겠어. 게다가 매매 가격 상승률 역시도 그래프를 봐도 한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 인하 한 방으로 이 모든 지표가 뒤집어 엎듯이 바뀔 거란 예상, 그냥 뭐 다음 주 지표들이, 특히 뭐 시중은행들이 무작위로 올리는 주담대 금리, 게다가 기록적인 금매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 경솔한 관점이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금융시장 변동성 중에 제일 주목해서 포인트를 찝어야 할 부분이 뭐 엄하게 기준금리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본전은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고스란히 그 영향을 떠안게 되는 한국 국고채금리. 이로 인한 은행채 금리의 변화가 너무나 견고하게 금리 수위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집값은 기대감이 일단 꺾이게 되면 급격하게 무너지게 돼 있죠. 한국은 스피디한 나라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가뜩이나 뭐 거래가 죽은 판인데 이렇게 거래를 나락가게 만든 게 다름 아닌 집주인들 스스로가 엄청나게 변화무쌍 바꾼 가격표 때문인데,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왜 집이 안 나가는지. 그러니 지금 호가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다는 소식들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등장할 만큼 지금 시장은 가격 바꿔달기로 난립니다. 문의 전화 대부분은 매수 문의가 아니라 매도 문의인데, 그중 파라리 가격의 적정선을 어디에다 맞춰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 과연 이 가격대까지 낮추면 매수가 물 수 있겠느냐? 가격 적정선이 어느 선까지 후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머리회로, 이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인데, 이렇게 매물 쌓이고 호가는 전형적으로 이쯤 되면 꼬리를 내리게 되는 하락 국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포가 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가? 마포는 두 달간 서울 집값을 아주 강인한 견인력으로 이끌었던 것 중에 원티어입니다. 원티어. 그냥 넘버원이었는데, 여기가 호가가 내려간다는 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표 바꿔달기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한 달 새 그렇게 버티던 호가가 1억 원 정도 뚝 떨어진다는 얘기도 돌고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가격 조정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도 뭐 거의 없고, 0.25%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하기 싫을 만큼 실망감을 잔뜩 가진 분위기죠. 그만큼 경제 전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폭발적인 매물 증가세가 기준금리 인하 일주일이 지난 이후의 시점부터 또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사람의 이 혈기는 스피드 아닙니까? 스피드. 빨리 쇼부를 치지 못하면 무조건 엑셀 직진입니다. 빠르게 테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본전도 못 건진다는 그 하향 심리가 극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대외 여건의 변화 중에서 미국 국채금리와 함께 그 중심에 서게 될 건 다른 어떤 미국적인 요소들 뭐 복잡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만 딱 건지면 되는데, 바로 유가와 달러 인덱스입니다. 대외 변수 중에 거의 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뺨따구를 그대로 가격할 만한 아주 강력한 변동 요소죠.
국지적인 분쟁 요소의 개입이 경제 전반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폭발력 갖추고 있어서 다음 주에 뭔가 터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 구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부 텍사스유가 $60 후반이었는데 벌써 $70 중반까지 올라왔고,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역시도 $80 선을 넘어올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 소지가 극렬 양상 뛰게 된다면 이렇게 살짝 오름세에 걸치고 있는 유가는 곧바로 $100 고지를 점령하는 거, 뭐 하루 이틀이면 가능할 거고요. 미친 듯이 기름값이 뛰기 시작할 건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금리 인하 해놨던 거 도루묵이 되고, 물가 지표는 그냥 거의 천정을 뚫을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미국 연준이 제일 두려워하는 인플레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출입문을 활짝 열게 되는 건데, 가장 변수가 많은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게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수고, 한국 부동산을 또 직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위축된 부동산 시장은 물가 오름세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면 시장은 뭐 완전히 더 얼어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달러 인덱스, 달러의 이 가치 상승세는 좀처럼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존재 자체의 가치에 영양 공급을 스스로 가고 있을 정도로, 조금 내렸다 싶으면 다시 올라서고, 조금 올랐다 싶으면 다시 서운해서 더 올라서고. 왜 미국이 국채와 달러를 믿고 있는지 답이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아무리 금리 조정해도 결국 실행은 국채금리와 달러에서 모든 금융시장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금리를 나래를 펼 수 있는 겁니다. 벌써 환율은 국내 131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느새 1350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안화와 동조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떨어졌네요. 다음 주 원화도 이렇게 보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퍼렇게 되어 있으면 뻘겋게 읽으시라, 그리고 뻘겋게 보이면 파랗게 읽으시라 늘 말씀드렸죠. 일본은 엔화 강세로 가고, 중국 위안화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원화는 위안화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사리는 결국 자국 자체가 움직이려는 금리 상황과는 다르게 결착되어 있는 대외 변수라는 톱니바퀴가 딱 걸려 있어서, 거기가 돌아가는 대로 여기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달러 강세는 환율이 폭락할 수 있는 요소를 심어줄 수 있어서 유가 급등과 함께 더 센 강도로 다가올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쓱 애둘러 봐도 향후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하향세 쪽으로 그냥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다사다난한 부동산 쪽에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래 지켜보시는 분이 틈새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융시장 동향보고서에서도 한호는 딱 두 가지 측면, 국채금리의 상승이 은행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증시의 불안정은 결국 지정학적인 긴장의 폭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금융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는 위기감, 게다가 달러의 강세는 여전히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반대되는 이 자산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정말 적절한 타이밍 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니까 차분하게 결정적인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